자,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택관리사 보 자격증 시험을 위한 내용의 강의를 보고 계시죠. 그 과목 중에 하나인 시설개론, 즉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시설개론 과목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조금 생소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많은 어려운 이런 용어들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접근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설개론의 내용은 크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자, 하나는 건축 구조편이고요. 그래서 1편이 건축 구조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 설비라고 하는 2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건축 구조는 무엇이냐? 바로 건물을 축조하는데 활용되는 바로 이론입니다. 그럼 건물을 어떻게 축조하고 어떤 공법에 의해서 바로 건축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 건축 구조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철근 콘크리트, 뭐 철골, 뭐 지붕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것이 바로 건축 구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 설비라고 했는데 건축 설비는 뭐냐? 그럼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으면은 내부에 바로 사람 사는 목적이라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종 기계 설비가 들어가야 되죠. 건물만 당근히 지어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이 건축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건축 구조를 볼까요? 이 건축 구조, 우리 시험 문제는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오지선다형으로 해요. 그 중에 건축 구조가 50% 차지하고요. 건축 설비가 50% 차지합니다. 항상 반반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즉 정확하게 표현하면 81번부터 바로 100번까지는 건축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1번부터 120번까지는 건축 설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건축 구조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우리의 체계 구성이요. 그래서 건축 구조 총론요. 총괄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에 대한 거, 기초 구조. 조적식 구조, 벽돌, 블록, 돌에 대한 개념이죠. 그다음에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그다음에 철골 구조, 그다음에 지붕 공사, 방수, 그다음에 미장 타일, 그다음에 창호 유리 공사요. 그다음에 수장, 그다음에 도장 공사, 마지막 건축 적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의 통계를 보면은 건축 구조에서는 보통 문제가 하나 내지 두 문제 출제가 돼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한 문제, 어떨 때는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 구조는 보통 한 두 문제 정도,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조적식 구조도 보통 두 문제, 한 문제, 어떨 때는 한 문제 나오는데 보통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가 좀 기복이 심합니다. 적게 나올 때는 세 문제고요. 많이 나올 때는 다섯 문제까지. 철근. 그래서 요 건축 구조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적게는 세 문제, 많이 나오면 다섯 문제니까요. 왜냐? 아파트의 대부분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형식입니다. 그리고 배워야 될 내용도 많이 있고요. 뭐 생소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가 보통 한 두 문제 정도이고요. 두 문제 정도. 지붕공사는 한 문제나 아니면 제로. 영 아니면 한 문제요. 그다음에 방습 보통 두 문제 정도. 또는 경우에 따라 한 문제요. 내지 두 문제. 그다음에
미장 타일도 보통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다음에 창호, 유리, 창과 유리요. 역시 여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다음에 수장공사, 도장공사 합해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다음에 건축 적산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건축을 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자재 수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주문이 들어가죠. 그 수량을 산출한 게 적산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보통 두 문제인데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골고루 출제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특정, 물론 이제 이게 가장 비중이 높지만 골고루 한두 문제씩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은 소홀히 하고 어느 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평균 60점을 넘어야 되니까요. 과락 40점이고 평균 60점이죠. 그래서 넘어야 되니까 골고루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대부분이 이 앞부분 있죠. 여기까지 해서 이 앞부분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좀.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이제 각 챕터별로 한두 문제 또는 이제 어떨 때는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걸 감안을 하셔서 하는데 이제 공부의 스케줄을 나름대로 짜셔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뭐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잡다한 공사가 다 들어가죠, 여기요. 잡다한 공사.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용어들 먼저 위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방법 그런 내용들을 접근을 하셔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요 건축 적산에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 과거에 보면요. 계산 문제 낸다면 보통 구조에서는 적산입니다. 적산 쪽에서 계산 문제가 하나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지문이 단답형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요즘의 추세 경향은 지문이 좀 긴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이 건축 구조는요. 뭐하고 관련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가 한 두세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표준 건축 시방서입니다. 표준 건축 시방서와 관련돼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깊이 있는 문제를 낸다면 건축 구조편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건축 설비로 갑시다. 역시 반절이요. 반절 50%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20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었으면 내부에 각종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설비인데 먼저 원론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두 문제 정도요. 그다음에 급수 설비 뭔지 아시죠? 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급수 설비는 역시 이것도 한두 문제. 그다음에 급탕 설비 뜨거운 물 공급하는 거요. 보통 한 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그냥. 배수 통기 설비 여기도 이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다음에 유생기구 배관 설비 유생기구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변기입니다. 파이프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밸브에 대한 거 그런 종류를 보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역시 한두 문제 정도. 그다음에 오수 처리 설비, 오수 처리 설비 역시 한 문제 정도이군요. 그다음에 소방 설비, 화재가 났을 때 불 끄는 거 있죠. 그다음에 자동 탐지 설비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역시 한 두 문제, 두 내지 세 문제 정도. 뭐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고요. 보통 평균 두 문제인데 어떨 때는 세 문제. 그다음에 가스 설비 역시 한 문제 정도. 난방 설비가 조금 많이 나와요. 난방 설비가 보통 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 적게 나올 때는 두 문제. 그래서 건축 설비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많이 비중이 높은 게 여기죠. 난방 설비 쪽입니다. 비중이 참 높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기조화 설비 보통 한 문제. 냉동 설비도 보통 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 전기에 관련된 거죠. 역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야. 그다음에 운송 설비, 엘리베이터입니다. 한 문제. 그다음에 홈 네트워크 0문제 내지 보통 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전체 나열했을 때는 이게 가장 많죠. 비중이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 구조와 똑같이 각 파트별로 골고루 한두 문제씩 다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어디를 더 많이 해라? 여기는 안 해도 된다? 그럴 이유가 없죠. 골고루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폭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시설계로는. 폭넓게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설비의 문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 의견은 구조의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그래서 구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요. 어렵게 됐고요. 설비는 우리 교재 내용,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 그대로 충실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용어를 많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도 제목을 나열하니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잡다한 거 다 배우게 된다는 거죠. 기본 상식적인 내용에서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계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올 만한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 문제는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는 건축측산에서 나올 수 있고, 한 문제는 이제 설비인데, 그 설비에서 나올 만한 곳이 급탕 설비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 아니면, 여기 아니면 전기 설비에서 조명에서 한 문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설비 원론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계산되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냥 축약해서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기출 문제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니까 그쪽 빈도가 높더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쪽에 공식 많이 나고요. 물론 여기도 공식이 있고요. 여기도 공식 몇 개 있습니다. 그거 조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물론 여기도 공식이 있어요. 펌프 축동력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하셔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어느 부분은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골고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정리해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내용을 들으신다거나 또는 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듣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서 자주 요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깊게요. 그래서 한번 시작했을 때는 그냥 중간에 멈추지 말고요. 꾸준하게 계속 책을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시고 다음에 또 반복하시고 다음에 또 반복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앉아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 강의, 전문 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는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 동영상 강의, 제가 했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은 100점 가까이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평균 점수 60, 70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기본적인 알아야 될 거, 시험에 자주 나온 거, 이것만을 위주로 해서 뽑아놨기 때문에 시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축해서 공부할 수 있을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동영상 강의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꼭 얻으시고요. 모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